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입니다. 수식어를 이전에 발전경제에서는 했었는데 권유경제에서는 안 했는데 다시 하려고 합니다. LG화학 주주총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권유경제를 LG화학 관련한 분할 건을 녹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촬영을 잘못해가지고 권유경제에는 못 나가고 팟캐스트로만 나갔는데, 그때 그 LG화학 분할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좀 여러 계층의 반응들을 좀 그때 다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주총회가 다들 아시다시피 가결이 됐죠. 개인 주주들은 대부분 반발을 했고, 여기서 의외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서, 야, 이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전망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대부분은 LG화학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주주총회 투표 결과 77.5%가 참석을 했고, 찬성률은 의외로 82.3%에 달했습니다. 주총회 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예 표결을 안 했습니다. 표결을 안 했던 게, 그 전에 전자투표를 했는데 한 13,000여 명이 전자투표를 했고, 주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자투표와 위임받은 어떤 그런 표결로 했을 때 찬성 의견으로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현장에는 꽤 많은 수십여 명의 주주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야, 그렇게 알토란같이 키워왔던 배터리를 빼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셨는데, 아예 표결조차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현장까지 왔는데 왜 표결을 못하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LG화학의 주주총회는 그 주주총회를 열긴 했지만 표결은 없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야, 진짜 저러다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거면은, 야, 이거 부결되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도 반대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주총에서 가결이 된 이후에 LG화학의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야, 이 주주총회가 왜 이게 쉽게 통과가 되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찬성이 82%면 거의 다 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은 약간 좀 그 권유경제 스타일의 제도적인 얘기까지 결국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에만 하더라도 그 LG화학이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 이걸 물적 분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항의가 심하고 막 주주 청원 들어가고 주가 급락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좀 전문가들은 좀 의아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물적 분할을 하는데 주가가 빠지지?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한 사업부를 분할을 100% 자회사로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 주식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외관상 변하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상장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물적 분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반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막 갈등이 빚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처음에 전문가들은 이거 주주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주주들이 물적 분할의 개념을 이걸 떼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기들로부터 박탈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주주들이 반발하는 거다. 이거 조금만 사람들이 알면, 물적 분할이 뭔지 알면 그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처음에 물적 분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배터리 부분을 떼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애매한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LG화학 쪽에서도 별로 그런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배터리 부분 분사해가지고 좀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회사를 막 키우겠다는데 주주들이 이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뭐 구강모 회장 밑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구강모 회장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맨날 LG화학에 돈 벌면 그거 받아다가 배터리 지금 키워왔는데, 이제 1년에 3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에 어떤 자본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잘 받기 위해서 분사를 하는 거를 주주들이 왜 반대를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LG화학 쪽에서도 잘 인지를 못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이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학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이고, 굉장히 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배주주가 비지배주주의 통제권을 박탈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이 LG화학의 그 분할권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배터리 부분이라는 게 있으면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고 배터리 부분이 있으면 LG화학의 주주들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LG 배터리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분사를 하게 되면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주주는 LG 배터리의 주주가 아니에요. LG화학의 주주는 LG화학한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LG화학이 LG 배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주주가 비지배주주의 통제권을 박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 읽어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세상의 모든 물적 분할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물적 분할은 자기네 사업부 내에서 떼어내서 100%를 만들기 때문에 대주주는 이 그러니까 모회사가 대주주가 되는 거지 모회사의 주주가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쿠션을 타고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건가? 모든 물적 분할은 피지배주주, 어떤 소수주주의 권리를 대주주가 박탈하는 건가?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적 분할은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게? 이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되게 묘한 거고 이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권 기자, 이 물적 분할은 특별히 개인 주주한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물적 분할이라 함은 이걸 분리하고 지배권을 100%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설사 같이 갖고 있다 뭐 희석이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뭐 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근데 그거는 모여 있어도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도 희석이 되는 건 똑같아. 그리고 이게 물적 분할을 해서 같이 LG화학을 가지고 멀티플을 받는 것보다 LG화학을 분사를 해서 배터리 부분이 멀티플을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자본금을 끌어모을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자본금을 끌어모으면 그 지금 주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걸 저한테 설명하시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전에 대림산업 물적 분할을 우리 유 반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해욱 회장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석유화학 부분을 분사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이게 대림이라는 회사에서 물적 분할해갖고 대림의 어떤 석유화학 부분을 떼어낸 거랑 그리고 회장이 되게 좋아하는 데고 LG화학이라는 데서 되게 소중한 배터리를 빼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주주들이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어.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왜 LG화학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냐. 이 부분이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내용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거를 내가 그냥 통째로 같은 회사로 있는 거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 가치가 너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물산은 보유 주식 가치만 40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40조인데 시가총액은 20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굉장히 가치가 크더라도 모 회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만큼도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죠. 아니 내가 뭐 빌딩이 막 10개가 있는데 나 상장사인 나는 빌딩 뭐 한 5개 값밖에 못 받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고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에 LG배터리가 같이 있는 거하고 LG화학이 100% 자회사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거하고 LG화학에다 주는 주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를 회계적으로나 이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주사의 문제를 떠나서 뭐 지주사는 그래 뭐 사업회사가 아니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100% 자회사니까 큰 문제가 안 돼. 100% 자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 상장을 하든 뭐 이렇게 증자를 하거든 이만큼 많이 풀어졌다 쳐. 근데 모회사 주가는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압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높게 그 찬성표를 냈는지를 제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주가 빠질 것 같아서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너무나 많은 물적 분할을 겪어봤어. 그리고 물적 분할은 이렇게 있으면 툭 쪼개가지고 100%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왜 반대를 하지?
그전에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니 이거를 인적 분할하는 것보다 물적 분할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인적 분할이 논란이 많았어요. 인적 분할은 이걸 쪼갤 때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물적 분할은 그대로 통으로 잘라내고 100%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특별히 악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배터리에서 잘 키워가지고 증자도 받고 한다 그러는 건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 쳐요.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는데 LG화학에서 그냥 증자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주주들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LG 배터리를 잘라내가지고 저쪽에서 IPO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특별히 내 돈 안 내도 돼요. 그러면서 자회사 커진 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주가가 희석이 된다? 희석은 되죠. 희석이 되지만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아갖고 가고 하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 비율만큼 내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이었고 이래서 찬성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예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날 항의하러 가신 분들 정말 화 많이 났을 거예요. 화도 내고 내가 반대표를 찍으러 갔는데 나 안건 상정했습니다. 안건 찬성했습니다. 왜요? 난 투표 안 했는데 투표 이미 끝났다니까요. 전자투표로 찬성표가 82%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기서 그럼 LG화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LG화학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적 분할을 한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냅두면 투자 받기가 좀 뭐하고 물적 분할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LG화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사실 LG화학도 별로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야. 투자자들은 다 알아요. 예전에 기업들이 쪼개고 붙이고 팔고 사오고 막 이러면서 거의 모든 주주가 같이 가져야 될 부를 얼마나 대주주들이 자기 맘대로 가져갔는지를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넘어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물적 분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알짜 사업을 물적 분할하니까 바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분노는 이론적으로나 이게 감이 없어가지고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가 하락으로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제도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봐요. 모회사에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주주로서 어떤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개입을 할 수 있었어. 개입해봐야 말도 안 들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주주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LG화학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LG화학의 주주분들은 소중하고 이분들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 우리가 배터리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LG화학 주주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믿냐는 거지. 맨날 경청한다고 그랬죠. 언제 경청한 적 있어?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저러면 되잖아요. 모회사의 주주들이 정말 자회사에서 너무너무 나쁜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느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번에 분할을 했을 때 저희가 절대 나쁜 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물적 분할을 할 때 우리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를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거예요.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모 회사의 주요 주주가 그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다중대표 소송제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더 이상 회사가 자기의 어떤 정당한 의사결정을 소수 주주들로부터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서로의 불신이 굉장히 크고 열심히 해볼게요, 잘해볼게요 라는 걸 말로 설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LG화학이 우리가 자회사를 띈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어떤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편취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할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사익 편취를 하거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LG화학의 주주님들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회사도 내가 뭔가 사익 편취를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주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말로만 잘할게요가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은 강 PD님이 나한테 소송을 바로 걸 수 있어. 제도상. 그럼 내가 말로 잘할게요가 아니고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법 개정안,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건데 너무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중대표 소송제가 왜 필요하냐? 다중대표 소송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신뢰를 말이 아니라 제도로서 보장을 해줬을 때 LG화학이 오히려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한 물적 분할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걸 잘라가지고 저희가 사익 편취하면은 소송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왜 못하냐 하면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좋은 안을 만들었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좋아, 이 안이. 이 안건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 회사와 우리 모든 주주들을 위해서 되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건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근데 소수주주들이 안 믿어요. 아니 뭐 언제부터 뭐 당신들이 뭐 진짜 모두를 위한 상생을 위한 거랬냐. 이전에도 맨날 진짜 상생이라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뭐 대주주를 위해서 뭐 하고 총수를 위해서 뭘 하고 니네 맘대로 막 하지 않았냐. 나는 절대 네 안건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왜 못 믿냐? 내가 설득을 한번 해볼게. 네가 뭐가 불만인지를 설명하면 내가 다 이거를 내가 해줄게. 받아들일게. 근데 사실 소수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얘기를 안 해. 뭐가 불만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싫대.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고요. 이번에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그러니까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서 이렇게 통과가 되긴 했는데 3분의 2 찬성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강 PD님 이게 정치권의 저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다 반대. 이게 왜 다 반대야? 그러니까 아니 뭐 너 왜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난 너 못 믿겠어. 아니 이거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너넨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좋은 거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뒤에서 뭔가를 할 거야. 뒤에서 내가 뭘 하냐? 그건 내가 모르지. 반대.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소수주주들이 안 믿어. 분명히 너는 이거 나중에 뭐 몇 년이 지나더니 이거 분명히 꼼수를 부릴 거야. 너네 못 믿겠어. 그러니까 뭘 못 믿는다는 거냐? 무슨 꼼수를 부린다는 거냐? 몰라. 그럼 어떻게 이걸 통과를 시키냐고. 그때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가 안을 만들고 자기가 통과를 시켰을 때 생겨나는 문제예요. 내가 안건을 만들어서 내가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을 때 여의 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논의 과정과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가 주요 주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안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건을 만들고서 나머지 주주들한테 그냥 던지는 거야. 여기서 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나는 많은 쪽으로 의결권을 위임하겠다. 거기서 나는 이런 안건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고 이게 더 많은 주주들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건 그 표결할 땐 자기는 빠지는 거야. 왜? 나를 못 믿겠다며. 내 안건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못 믿겠으니까 나는 빠지고 이 안건이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당신들끼리 표결을 해서 진짜 이게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 되겠다. 이게 마이너리티 머저리티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던 상장회상법 제정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LG화학이 과감하게 진짜 이게 이번에 80% 이상 찬성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LG화학이 이러는 거예요. 자,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이게 왜 내가 분할을 하는 거고 분할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다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리고 막 주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LG화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주주들의 의견이 갈리니까 나는 안건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하되 이번 표결에서 나는 다수표에게 나의 표를 주겠다. 어때요, 강 PD님? 이런 제안을 받으면. LG화학이 자기가 안건을 딱 들고 와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표결에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주주들끼리 결정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소수주주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쳐요. 그럼 소수주주가 저는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주주들이 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오히려 기업 가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소수주주들이 막 진짜 분노할까요? 분노까지 안 해도 LG화학은 의사결정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주주들끼리 보더라도 얘네가 제시한 안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80% 찬성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LG화학이 자기 표결 행사 안 해도 그냥 당신들끼리 논의해가지고 하고서 나는 그 표만 위임할게요. 라고 해도 이건 찬성됐을 거예요. 통과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막 주주들이 야, 우리 주주들은 다 반대하는데 대주주와 경영진들만을 위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머저리티 마이너리티의 원칙이에요. 이게 상장회사법 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그 상장회사법이라든지 뭐 상법이라든지 이게 말이 되게 어렵고 갈등이 좀 많은데 제가 오늘 굳이 LG화학을 두고서 이 제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좋은 사례 같아서 그래요. 어떤 이 이제 회사를 분할했을 때 이 자회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다중대표소 통제. 그리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수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안건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어서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그러니까 이런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아이고 헷갈린다. 그때 MLM의 원칙. 이 부분들이 이래서 결국은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적인 상법이나 이런 부분이 대주주를 옭아매는 듯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제도적인 견제를 받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어떤 제약을 걸지 않고는 앞으로 주주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좀 이건 재미삼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수소 관련 회사들 많이 하잖아요. 수소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물적 분할을 많이 해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해요. 평화그룹의 평화오일실공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가스킨 만드는 데거든요. 연료인지 스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근데 여기가 PFS라는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연료인지 사업부를 띄웠어요. 그리고 세종공업이라는 데가 연료인지 스택에 들어가는 분리판을 만드는데 이 사업부를 띄워서 세종 EV라는 회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범한산업이라는 회사가 거기서 잠수함용 연료인지를 만드는 사업부를 분할해서 범한 퓨어셀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물적 분할을 해서 수사업부를 따로 띄었을까?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회사를 따로 빼서 상장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부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으니까 수소산업으로 상장을 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받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투자를 받으실 생각도 있네요. 네, 상장하는 게 투자 받는 거니까 약간 요런 스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어떤 수소 주식도 이제 관심들 많이 가지시니까 여기서도 의외로 이렇게 그 물적 분할 하는 회사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야 이게 주가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은 뭐 배당을 좀 늘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칙대로 하고 좀 주주들한테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를 주시려면은 그 자기 주식 33만 주 그거 좀 소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자기 주식 갖고 있으면은 무슨 분할해가지고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해만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기 주식도 한 소각을 함으로써 주주 환원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잘 안 보였던 배터리에 가려져 있었던 LG화학의 뭐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좋은 미래 산업들도 잘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가 아니고 권유경제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